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올바른 공업화 전략의 채택과 추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정부에서 특히 고도성장기에 추진한 산업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무역과 산업정책은 전혀 관계없는 행위와 정책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무역은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이고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역과 산업정책은 매우 긴밀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1950년부터 1970년까지의 산업구조별 수출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50년대에는 광산물을 비롯하여 제1차 산업제품의 수출이 89%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1950년대의 수출은 4천만 달러를 기록한 1953년의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순환적인 추이를 보이지 않고 수출이 성장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한국 경제의 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이들 제1차 산업 제품을 통해 수출을 빠르게 증가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선 전략물자인 중석으로 대표되는 광산물은 해외 수요가 불안정한 것이었고, 쌀로 대표되는 농산물은 농민들이 경작하는 농지 규모가 영세하여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한국 경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수출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산품 수출이 요구되었던 것이고,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0년대 이후 공산품 수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수출도 빠르게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1960년대 이후 공산품 수출 구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도성장기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경공업 제품이었습니다. 1968년에 89%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1980년에도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은 52%를 차지하였습니다. 경공업 제품을 수출할 때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지원 정책, 기업 합리화 조치 등이 수출 정책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경공업 제품의 수출만으로는 지난 강의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39%에 육박하는 수출 성장률을 장기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후발 개도국의 세계 시장의 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주도 공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정부에서는 새로운 수출 상품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막 경제 개발을 시작한 한국 경제에서 새로운 수출 상품은 기존 산업의 육성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건설 및 육성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68년에 11%에 불과했던 중화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은 1980년에 48%로 증가했는데, 이때 중화공업 제품으로 수출된 전자제품, 철강제품, 선박, 합성수지 제품 등은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고 육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대적인 설비를 갖춘 대규모 중화공업은 대부분 고도성장기에 건설, 육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60년대 이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산업정책이 성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은 새로운 수출 상품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국민소득 항등식에 따르면 자립경제 달성 여부는 무역수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56년에서 2023년까지의 무역 수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1986년 이전까지는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도 성장기의 수출이 매년 3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기간에 무역 수지가 적자였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균형 있게 발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속한 수출 성장은 원료, 반제품뿐 아니라 자본재의 수입도 같이 증가하는 산업 구조였다는 점을 이해하면 수출 성장과 무역 수지 적자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도 성장기에는 수출 성장, 제조업 성장과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은 수입을 유발하는 산업 구조여서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중화공업 육성 정책은 수입 유발적 산업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고 그것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6년에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된 이후 한국의 무역수지 추이는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무역수지가 항상 흑자인 것은 아니었지만 적자보다는 흑자를 기록하는 연도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에서 산업정책은 전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수출 상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달성하고 수입 유발적인 산업 구조를 개편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략적으로 산업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정책이 성공하여 한국은 수발국의 약점을 극복하고 장기 지속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의 무역 강좌의 마지막 강의로서 이제까지 다뤘던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 경제에서 처음에는 제도 정비와 개방체제를 지향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고 두 번째로 올바른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고 그것의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산업정책을 시행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과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 역시 중요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무역 강좌를 모두 마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